초등학생 제자와 결혼한 여선생이. 그러나 갑자기 결혼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제자. 과연 이들은 남자의 말처럼 헤어질 수 있을까? 한평생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살던 어느 날, 간암에 걸린 남편의 간이식 수술을 막은 아내. 기막힌 한 부부의 복수전. 아내는 부부 공동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진단서는 암에 걸린 한 남성의 진단서입니다. 간암에 걸린 이 남성은 다행히 자신의 아들과 유전적 조건을 일치하여 자신의 아들로부터 간을 이식받기로 했는데요. 갑자기 그의 아내가 남편의 수술을 방해했습니다. 아내는 왜 남편의 희망을 가로막으려 했을까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리 줘요. 마, 그렇지. 이게 뭐라고 죽을래 받아놓은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왜 죽어요? 수술 잘 됐잖아요. 아니 썩었대잖아. 나 이제 죽는다고. 너는 죽을 사람 손도 못 들어주니? 내 소원은요? 나도 30년 동안 오늘만 기다렸다고요. 그래? 그럼 계속 기다려. 이리 줘요. 이리 줘요. 이거다. 여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대체 남편은 아내 몰래 무엇을, 왜 훔친 걸까요? 남편이 찢어버린 종이는 아내의 자격증이었습니다. 30년간 전업주부로 살며 남편과 아이들 뒤지닥거리만 해온 아내. 하지만 그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제과점을 여는 것이었는데요.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이 신살에 드디어 어렵게 자격증을 땄지만 못마땅했던 남편이 회방을 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아주 걸레를 만들었네. 자격증 찢는다고 자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남편 참 징하다. 분하겠지. 이해는 돼. 내가 미안하지 뭐. 네가 뭐가 미안해. 돈 많으니까 내려와서 아줌마 쓰라 그래. 30년 일했으면 좀 퇴사 좀 하자 좀. 진실이 공상. 얼마 전 간암에 걸린 남편은 간 절제술을 받았고 요양차 지방에 내려가서 살자고 했지만 현숙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평생의 꿈이었던 제과점을 막 시작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개업 후에도 남편은 수시로 아내를 괴롭히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못된 년. 넌 네 남편이 빵보다 못하냐? 아유 호랑이도 지 말하면 온다더니. 야, 네 남편 전화 받으라. 여보세요? 밥 차려 이 열팬내야. 낙지 젓가락거려놔. 맛있게 드세요. 아휴, 반찬 오락선이 하고 너 진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구만. 에이, 이게 다 네 탓이다, 이런 거 이렇게 탄 걸 네가 먹여서 내가 암에 걸린 거잖아. 어이구, 진짜. 뭐니, 나 짠 거 먹어서 빨리 죽으라는 거니? 죽으라는 거야? 낙지 젓갈 꺼내라면서요.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밥상머리에 있어. 너 그럼 내가 농약 갖다 달라면 농약 주겠다. 아이고 진짜 하는 짓 하나하나가 진짜
야, 이런 거 다 먹어. 너나 다 먹어. 너 다 먹어. 짠 거 다 먹어. 너 다 먹어, 그냥. 에휴, 짜증나. 지방에 안 가겠다는 아내에게 화가 난 남편은 매사에 짜증을 냈고 자신이 암에 걸린 원인도 모두 아내 탓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불같은 남편의 성격을 30년째 봐왔지만 그날따라 아내는 남편이 매우 원망스러웠는데요. 하지만 당장 아픈 사람은 남편이니까 어쩌면 정말 다 내 탓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아내는 어떻게 살아왔던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19살의 현숙 씨는 선을 보았는데요. 호탕한 성격의 잘생긴 부잣집 아들 기영 씨를 보고 첫눈에 반해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물로 임대 사업을 했고 따로 대형 스포츠 센터도 운영하는 등 사업적인 면에서는 늘 승승장구해왔는데요. 하지만 남편인 기영은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 남들에겐 싫은 소리 못하면서 집에서 아내에겐 온갖 타풀이를 다 했습니다. 아이고, 야, 먼지 봐라, 먼지. 어? 먼지가 눈에 보이는데도 안 닦고 있어요. 감기에 걸리면 아내가 청소를 제대로 안 해 먼지가 많아 그렇다고 구박했고 당신은 오냐오냐 하니까 얘가 성격이 이 모양 이꾸라지 않냐? 아들은 아내를 닮아 공부를 못한다고 화를 냈으며 말도 안 한다 이거. 계절마다 챙겨 먹는 보약도 자기 것만 사서 먹고 단 한 번도 아내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아내가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지난 30년간 외출은 물론 긴 여행은 꿈도 못 꿔봤는데요. 남편이라는 감옥에 갇혀 꼼짝도 못하고 사는 자신이 답답할 때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 광고를 모으며 마음을 달래는 것뿐이었습니다. 지금 몇 시야? 3일 전 얼어 죽을 남편을 굶어 죽이려고 그런 거야? 빨리 밥 차려! 또한 아내는 친정어머니의 상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한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저 수술해야 된대요. 남편은 간암 3기 선고를 받고 간 절제술을 받게 됩니다. 잘 됐어. 야, 그래도 수술 잘 돼서 다행이다. 근데 암은 네가 걸려야 정상 아니니? 평생 좋은 거 혼자 다 처먹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산 사람이 왜 남? 얘, 우리 남편 들으면 경기할라. 없는 말 했니? 아, 들으려면 들으라지. 자, 나중에 전화할게. 어? 왔어요? 여보, 우리 이 공기 좋은 지방 같은 데 내려가서 살면 어떨까? 뭐 펜션 같은 것도 좀 짓고. 지방? 남편은 아내에게 지방에 내려가 오붓하게 살자고 설득을 하는데요. 겉으론 아내를 위하는 척 말했지만 사실은 순전히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편안하게 같이 살자고. 응? 아, 진짜. 이 여자는 뭔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자꾸 다 쓸데없는 이게. 고민하던 아내는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하고 결국 남편은 버럭 화를 내다 쓰러지고 마는데요. 여보, 여보,
괜찮아요? 30년간 미운 집만 골라해온 남편이었지만 아픈 뒤 수척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진 아내. 자신의 꿈을 접고 지방으로 내려갈까 갈등을 하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어머, 누구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사무실에서 몇 번 뵌 적 있는데. 아니 근데 아가씨가 왜 우리 집에서 나와요? 사장님께서 짐 싸오라고 하셔가지고요. 아니 아가씨가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 알고 짐을 싸요. 대강 쌌어요. 이리 와봐요. 내가 다시 싸줄게. 결국 남편은 혼자서라도 지방에 가서 살겠다며 회사 여직원을 시켜 짐을 챙겨갔습니다. 아내는 그날 일에 별로 의심을 갖지 않았고 단지 미안한 마음에 며칠 후 남편을 찾아가는데요. 누구세요? 여보, 뭐하러 왔어? 반찬 좀 가져왔어요. 다음부터 이런 거 갖고 오지 말고 택배로 붙여. 당신 얼굴 보기 싫으니까. 아니 내가 정리해주고 갈게요. 됐어. 그냥 가라고. 안에 누가 있어요? 있긴. 그래 빨리 가라고. 여보, 여보. 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날 현숙 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워낙 개빡한 남편 성격을 알기에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남편은 요양 생활을 접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몸 상태가 더 나빠져 결국 군대에 있던 아들의 간을 이식받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간 이식 수술을 코앞에 둔 남편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진짜 야 이년아, 네가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야? 내가 한평생 너랑 살면서 어떻게 했길래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아내는 저렇게 당하고만 있는 걸까요? 얼마 전 아내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피가 뭐야? 무슨 개 이름도 아니고. 사장님, 목걸이 고마워요. I love you. 사모님이 담근 알타리 먹고 싶다. 용돈 고맙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내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 속 문자 메시지들을 보게 되는데요. 됐어. 그냥 가라고. 안에 누가 있어요? 가라고. 다음부터 이런 거 갖고 오지 말고 택배로 붙여.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눈앞은 캄캄했고 가슴 속에서는 용암처럼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난 1년간 남편이 홀로 지방에서 외롭게 요양을 하고 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남편과 함께 간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진짜 안 가? 야! 그 빵집 때려 부셔버리기 전에 당장 때려쳐! 끊어! 지방에 함께 가지 않겠다는 아내에 대한 서운함이 극에 달한 남편. 이때 평소 남편에게 흑심을 품고 있던 스포츠 센터의 여직원이 이런 상황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남편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게 뭐야?
이거 홍삼 액기스예요. 간에 좋다길래 제가 사왔어요. 아이고, 나 참. 수지 씨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걸 사와? 그러면 저 월급 좀 올려주세요. 농담이에요. 아이고, 농담이 아닌 것 같은데. 그나저나 우리 사장님 공기 좋은 데서 요양하셔야 얼른 싹 나을 텐데. 사모님은 같이 안 가신대요? 마누라 얘기하니까 더 쓰네. 홍성이 공기가 그렇게 좋다던데. 여자 없이 남자 혼자선 무리예요. 아, 그럼 수지 씨가 같이 가주던가. 정말요? 저야 좋죠. 그렇게 남편의 사이 여직원은 남편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돈 많은 사장님을 간호해주면 혹시 죽을 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였는데요. 마누라도 뭐 안 가려고 하는데. 들어와. 와, 너무 좋아요. 그래? 처음엔 비서 노릇을 하겠다며 따라 내려갔지만 곧 애인이 되어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아, 편안해지네. 진짜 완전 나 똑같고 진짜. 사장님, 계속 반찬 투정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켜 먹자고 했잖아요. 아, 난 집밥만 먹는단 말이야. 아휴, 입맛도 없는데 진짜. 그럼 사모님한테 해서 붙이라고 하시던가요. 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잠깐만. 나야. 뭔 일은? 요즘 뭐 날씨 쌀쌀해서는데 그 파래기침 이런 거 좀 해봐. 그래. 남편은 애인이 만든 요리가 자신의 입맛에 안 맞자 매일 아내에게 연락해 음식을 만들어 보내라고 달달 볶았습니다. 남편은 딴 여자와 살던 지난 1년간 기본 밑반찬부터 각종 김치며 별미, 계절 요리까지 온갖 음식을 아내에게 시키고 편하게 택배로 받아 먹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의 애인이 먹고 싶다는 요리까지 다 해다 바친 격이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홀로 투병 중인 남편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단 한마디 불평도 없이 남편이 원하는 것을 모두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남 좋은 일만 시킨 꼴임을 1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미쳤나, 야! 어떻게 당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뭐예요? 당신 가족부예요? 내가 뭐, 당신이 나 버려뒀잖아. 당신 그 여자한테 고마워해야 돼. 당신 대신 수고했으니까. 말이 돼요? 몰라. 나 아프니까 수세 끝난 다음에 얘기해, 그러면. 불륜이 들통난 남편은 오히려 아내를 대신해 간병해줬으니 고마워하라며 뻔뻔스럽게 나왔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며 밤을 지새운 아내는 다음날 급히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누굴 만나러 간 걸까요? 충성! 그녀가 생각해낸 최고의 복수 방법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버지에게 간기증을 약속한 아들이 수술을 거부하도록 눈물로 설득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될 걸 지금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거 30년간 하루도 안 빼놓고 나한테 물어본 게 바로 그거야. 하지만 아내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걸었던 작은 희망,
아주 작지만 소중한 믿음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아빠는 누굴 사랑할 줄 모르는 인간이니까 평생 날 사랑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다른 여자를 사랑하진 않을 줄 알았어. 그거면 충분하다고 버텼어. 그런데 아니었어. 아들은 평생을 아버지에게 희생만 하다 결국 배신까지 당한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생은 온전히 당신이 행복한 일을 하며 살겠다는 어머니를 응원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어머니를 아프게 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고 어머니 편에 서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내내 손에서 물기가 마를 날 없었던 아내. 그리고 아내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할 줄 몰랐던 남편. 아내가 만삭이어서 힘이 들든 아니든 남편은 오직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만 눈길을 주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곁에 있던 남편. 그러나 단 한 번도 아내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 그때 만약 30년 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지금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누구세요? 짐 아직 안 빼셨어요? 짐을 왜 빼요? 팔렸으니까 빼야죠. 저희 짐 들어야 됩니다. 좀 나오셔야 비밀해야 되니까. 들어가, 빨리 들어오고. 잠시만, 이쪽에, 했으니까. 저 여기 닫히니까 들어가지고. 들어와. 여기 제 집이에요. 짐을 왜 빼요? 아저씨! 저기요. 아저씨! 갑자기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된 현숙 씨. 대체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걸까요? 죄송해요, 아버지. 그래, 내가 네 애비라고.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영성아, 내 재산 다 너한테 줄 거야. 그러니 인간적으로 딱 한 번만 도와줘라. 응? 이러지 마세요. 제발 좀 살려줘라.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제가 아팠다면 아버진 간 떼주셨을까요? 당연하지. 네가 아팠다면은 난 내가를 떼어줬을 거야. 아니요. 아버진 절대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니야. 아니라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전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너 임마! 넌 내가 낳아줬잖아! 키워주신 건 어머니예요. 다 내 덕분이잖아. 돈 벌어다 준 거요? 그건 다른 아버지도 다 하시는 거예요. 난 더 많이 벌어다 줬어! 생색은 다 내셨잖아요. 생색. 그래. 내 돈 내가 벌어다 준 걸 생색 내야지! 영상아. 나 죽어. 이 애비 죽는다고. 넌 애비가 죽는 게 소원이냐? 아니요. 단지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한마디만 하세요. 미안? 미안하게 있어야지. 미안하지. 내가 왜 미안하... 사장님! 괜찮으세요? 영상아! 영상아! 야, 이놈아. 네가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야?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조종해. 그리고도 네가 인간이야? 두고 봐. 못된 년 두고 보자고!
으이씨! 아들의 간기증을 말린 아내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남편. 그는 결국 사촌 조카에게 간이식을 받게 되지만 수술 직전 아내의 제과점을 비롯해 집과 대부분의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해버렸습니다. 평생 벌어먹여 살렸더니 날 죽이려고 해? 너같이 못된 년한테는 단 한 푼도 줄 수가 없어! 평생 아내를 종처럼 부려먹으며 괴롭혀온 남편은 폭언과 무시, 구박으로도 모자라 결국 불륜이라는 막장까지 치달았는데요. 남편은 끝까지 반성은커녕 뻔뻔했고 아내의 소박한 꿈마저 모두 부셔버리고 말았습니다. 너같이 못된 년한테는 단 한 푼도 줄 수가 없어! 당신이 어떻게 그 사실이래? 어떡해! 이해를 못할 것도 아니지만 남편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 진짜. 제가 이런 사연을 볼 때마다 느껴요. 아, 시집 안 간 게 다행이야. 저런 남자를 만났으면 어땠을 뻔했을까. 정말 여자분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아이고, 두 사람이 결혼을 안 해봐서 그렇지 여자들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 남편 없어도 살 수 있어. 남편 없어도 살 수 있고 남편이 뭐 사실 이혼하거나 사망을 하면 재혼을 해도 되고 혼자도 살아도 되고 여자는 이런데 이 아들이 다치거나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차원이 굉장히 달라요. 난 기꺼이 남편하고 아들 중에 누구 선택하라 그러면 난 당연히 아들 선택할 것 같아요. 아내가 이렇게 방해해서 간이식을 못 받으면 아내는 무슨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우선 이 아들에게 간이식 해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들은 아들 혼자 판단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이식을 해줄 법적 의무는 없어요. 세 번째, 간이식을 했을 경우 무조건 살고 간이식을 안 하면 무조건 죽는다. 이건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여자분은, 이 아내분은 남편이 설사 사망한다고 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형사법적으로. 여기서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 이런 얘기예요. 남편은 내가 그 여직원이랑 동거는 했지만 우리가 뭐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이나 어떤 그런 그런 건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불륜이 될까요? 동거를 하는데 어떻게 손끝 하나 안 건드리고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좀 이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변호사라고 말을 이렇게 고쳐얹어 그래? 아니 자기들이 하반신이 물고기 미너야? 성인 남녀가 한 집에 살면서 손끝 하나 안 됐다고? 그거 같이 왜 말이 살아?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래. 그 판례 전형적인 표현이 있어. 경험칙상 성인 남녀가 밀폐된 공간에서 둘이 있는데 손끝도 안 잡아? 그래도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아까 여직원 눈빛을 보세요. 내가 봤을 때 보통 눈빛이 아니에요. 맞아. 유혹하는 눈빛이에요. 맞아. 그 아내 측은 또 이런 불륜 말고도 다른 얘기도 해요. 왜냐면 30년 동안 내가 불륜 이외에도 정말 많은 구박을 받았다. 폭행은 아니지만 폭언하고 갖은 구박을 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되죠. 사실 꼭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이제 이혼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배우자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봐야죠. 뭐 직계존속까지 안 가도 남편이 계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이런 걸로 황혼이혼이 많거든요. 당연히 이혼 사유 되고 이자료 물어야 돼요. 근데 재산 너무너무 중요한데 만약에 아내 동의 없이 처분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공동명의 재산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이 재산권을 행사하겠다. 우리가 팔 때도 같이 팔겠다. 이런 의미로 서로 약속을 한 건데 그걸 깨고 내가 이 사람 없이 나 혼자 이걸 처분해버렸다. 그러면 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유효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 그 사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효하지 않은 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내분은 재산 반에 대해서는 찾아올 수 있겠다는 그렇죠. 거죠? 자기 재산이니까. 근데 이쯤에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재산을 빼돌리는 문제가 사실 부부 간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대로 부모님이 보존하고 계시면 내가 받을 상속분인데 근데 아버지가 다 팔아버리면 그 자식은 어떤 권리를 청구해야 되는 전 좀 거예요? 약간 서운할 것 같아요. 아빠가 그렇게 나한테 한 푼도 없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팔았다? 좀 서운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법적으로도 이런 게 있잖아.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해가지고 상속재산 중에 일부는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유류분 반환은 또 타당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생전에 그 당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걸 자식들이 막을 방법은 없어요. 다만 돌아가셨을 때 내가 원래 받았어야 될 상속분의 2분의 1을 침해받았다면, 못 받았다면 그것을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을 넘기지 않았을 때 유류분 선고소송을 하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회단체 기부를 했거나 뭐 애인한테 줬다든가 이런 건 사망하기 1년 범위 내의 것만 들어오지만 같은 자식들끼리 공동상속인들끼리는 기간 상관없이 전 재산이 다 적극재산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상속재산. 아들한테 어떤 재산 안 주고 다 기부를 했을 때 아들도 그러면은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유류분 반환밖에 없겠네요. 아버지가 만약에 사망하고 나서 남아있는 재산이 없다 그러면 유류분밖에 방법이 없죠. 생전에 그 처분을 막을 방법은 이제 없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간이식 수술을 방해하였지만 부정행위를 한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 분할로 4억 4천여만 원과 위자료 2천만 원 지급을 명합니다. 또한 내연녀는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남편의 위자료 중 1천만 원의 책임이 있음. 여변호사만이 알려주는 법률 팁, 이혼소송, 이것만 알자. 첫 번째, 동거 사실만으로도 부정행위 인정됩니다. 두 번째, 배우자를 폭언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공동명의 재산의 경우 자신의 소유 지분 안에서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느 부부의 혼인신고서입니다. 혼인신고 당시 남편의 나이는 26살, 그리고 아내의 나이는 40살, 여자가 14살이나 많았는데요. 14살 어린 남편이 이 혼인 자체가 무효라며 혼인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뭐? 너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땐 너무 어렸어. 난 사람이 뭔지도 몰랐다고. 추워? 그러면은 자 이렇게 따뜻하지? 자기야 우리 붕어빵 먹을래? 좋아. 그래? 붕어빵 2개 주세요. 여기야? 이모랑 조카사인가 봐요. 둘이 붕어빵처럼 닮았네. 우리 애인 사이거든요. 애기야 가자. 나이 차이가 10살도 더 나보이는데 애기는 무슨. 14살, 띠동갑도 넘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연인이 된 두 사람. 남자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야, 니들. 엄마. 갑자기 들이닥친 남자의 어머니. 내 아들 도둑질까지 기어이 살림을 차려? 아니야, 그럼 너 오늘 너 진짜. 아니, 엄마! 어머니? 누가 네 어머니야? 너 오빠 때문에 죽어볼래? 남자 어머니의 반대에 여자는 상처를 받았는데요.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아니야. 내가 미안해. 어머니 화나게 해서.
난 참 복도 많다. 이렇게 마음 넓은 여자가 내 여자라서. 이 세상 그 무엇도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6년 후,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섭이 그만 괴롭히고 당장 이혼해. 지섭 씨 이제 제 남편이에요. 죽어도 이혼 못해요. 그리고 지섭 씨, 저 사랑해요. 지섭아, 네 입으로 한번 얘기해봐라. 너희 늙은 여우 사랑하니? 그래 자기야, 어머님한테 똑바로 말씀드려. 제발 그만 좀 해. 난 처음부터 이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 이 결혼 무효라고. 뭐?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이건 남편의 초등학교 학생 기록부인데요. 바로 남편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나중에 14살 많은 아내였습니다. 오늘 우리 지섭이 생일 파티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야근이라 못 챙겨줘서 미안해. 대신 이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피자 사 먹어. 알았지? 응, 알았어.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면서도 늘 외로웠던 아들의 마음을 채워주는 건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다 했어요. 그래, 지섭아, 수고했어. 아, 참, 지섭아, 너 오늘 생일이지? 생일 축하해. 한창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을 나이에 매력적인 여 선생님의 관심은 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데요. 지섭아. 한시도 선생님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던 아들에게 선생님은 어느새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지섭아. 얘가 벌써 잠들었나? 사랑해, 아들. 아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어머니의 선물을 아들은 선생님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가져다 주기 시작했는데요. 선생님, 이거. 이게 뭐야? 제 마음이에요. 고마워, 지섭아. 자신을 향해 웃어주는 선생님에게 이성의 감정을 느끼게 된 아들. 아들의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선생님. 그리고 그때부터 선생님을 향한 아들의 선물 공세가 시작됐는데요. 이게 어디로 간 거지? 선생님, 힘내세요. 근데 이게 뭐야? 보약이에요. 그래, 잘 먹을게. 선생님. 아들의 선물 공세는 몇 년 동안이나 이어졌고 어머니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후에도 아들은 언제나 선생님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너 이놈의 자식! 너 이거 누구 갖다 주려고? 바른 대로 말 안 해? 그게 우리 선생님. 뭐? 미정이 동생? 우리 선생님 사랑한단 말이야. 뭐?
내가 누구를 사랑해 지금? 지섭이 네 제자야. 너보다 14살이나 어린애라고. 애가 철부짓하면 그걸 말렸어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어떡해. 언니, 지섭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섭이 외로운 아이예요. 그 외로움 제가 채워주고 싶어요. 뭐? 지금 그래서 우리 애랑 연애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지섭이가 원한다면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너 학교에다가 정식으로 항의하기 전에 네 선에서 당장 정리해. 알았어? 어머니는 선생님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호통을 쳤는데요.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선생님의 인연은 어머니 몰래 계속 이어졌고, 오랜 시간을 함께한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감정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엔 사랑의 감정이 싹트게 됐는데요. 선생님. 오늘부터 선생님 대신에 사랑이라고 부르세요. 지섭아. 지섭아!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너 결국 지섭이를... 아이고. 애정 표현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 너 미쳤어? 너보다 14살 많은 선생님이야. 거기다가 엄마 친구 동생이라고. 너 도대체 어쩌려고 그래?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나 우리 사랑해. 이런 미친... 네가 사랑을 알아? 당연하지. 내가 언제까지 어린애인 줄 알아? 나도 이제 남자야. 미쳤어 진짜.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 유학 보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았어? 나 진짜... 어머니는 아들에게 당장 선생님과 헤어지라고 화를 냈고, 아들은 절대로 헤어질 수 없으니 받아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어머니의 반대가 이어지던 어느 날, 내 통장! 내 도장! 어머니의 반대로 집에서 나와 선생님과 동거를 시작하게 된 아들.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들이닥쳤는데요. 야, 니들! 엄마! 야, 네가 내 아들 도둑을 깼으니까 기어이 살림을 차려? 아니야, 그럼... 너 오늘 너 진짜... 엄마! 동거까지 시작한 두 사람을 뜯어말리던 어머니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결국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두 사람 즐거운 시간 보내요. 어쩔 수 없이 선을 보러 나온 아들은 해녀 선생님의 마음이 다칠까봐 걱정스러웠는데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실물이 훨씬 잘생겼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네,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맞선녀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한 남자. 즐거웠어요, 오빠. 다음에 또 만나요. 예. 남자는 자신의 감정에 혼란스러웠는데요. 누구야? 남자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본 선생님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기 나 몰래 바람 펴? 아니야, 그런 거.
왜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아, 그러지 말고 가자. 자기야, 가자. 알았어. 장 받았어? 가자. 저희가 누군데? 가자. 자기야, 가자.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가. 남자가 군대에 간 뒤에도 맞선녀와 남자의 관계는 계속 이어졌고 어느새 남자의 마음은 맞선녀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나 소개 좀 시켜줘. 안 됩니다. 저랑 맞선문 여자입니다. 아이, 그러지 말고 나 소개 좀 시켜줘. 선생님과 맞선녀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판이한 반응. 이에 남자는 더욱 맞선녀에 대한 마음이 커져갔는데요. 그동안 우리 수진이가 지섭이 군대에 있는 동안에 잘 챙겨줘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초대했어. 괜찮지? 네, 언니 괜찮아요. 애 아빠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애 아빠? 얘가 우리 지섭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그렇게 의심스러우시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든가요. 뭐 이런 놈이 다 했어. 수진아, 너 괜찮아? 이젠 하다가 애를 우리의 발목을 잡아?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결혼시켜주세요. 절대 안 돼. 이 결혼 절대로 안 돼. 그럼 우리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워요? 애는 우리 주고 너는 네 갈 길 가든가. 그거 절대 안 돼요. 뭐가 절대 안 돼? 나도 절대 안 돼. 제발 이 결혼 절대 안 돼. 저희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국 두 사람은 어머니의 반대로 결혼을 할 수 없었고 마음이 떠난 남자는 1년에 한두 번씩 아이를 만나는 것으로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민지, 어린이집도 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대. 왜? 미혼모 아이는 어린이집 등록이 안 된대. 같이 살자고 안 할 테니까 혼인신고만 하면 안 돼? 민지를 위해서. 아빠, 나 어린이집 가고 싶어. 그래, 알았어. 어린 딸의 어린이집 입학 문제로 마음이 약해진 남자는 결국 선생님과 형식적인 혼인신고를 하게 됐는데요. 나 오늘 야근해. 민지 하원 좀 시켜줘. 혼인신고 후 선생님과 어머니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무려 14년 동안이나 이어졌고 민지가 아빠 보고 싶대. 오랜 별거와 지겨운 전쟁 속에서 남자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 난 처음부터 이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 뭐? 이 결혼 무효라고. 그런 게 어딨어? 난 절대 이혼 못해. 이 결혼 무효야. 당장 이혼해. 그런 거 보면 진짜 아들 있는 엄마들 정말 속상하겠다. 근데 저 그 선생님이었던 여자도 좀 불쌍하지 않아요? 사실 오랜 세월 저 남자만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저 남자가 이제 와서 이거는 사랑이 아니었다. 이래버리면 저 여자 딸린 자식들은 어떡하고 이거 어떡하면 좋지? 제가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이 여자가 잘못했죠. 어떻게 그 어린 초등학생 아들을 꼬셔가지고, 그러니까 꼬셨다는 건 그렇지만 예를 들면 성인 남녀가 14살 차이 나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인들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 14살인 분하고 어떤 연애를 하거나 교제를 하는 거는 초등학교가 뭘 알아요. 성인이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제대로 좀 지도를 해줘야지 이것을 같이 휩쓸려가지고 연애를 하고 교제를 하고 막 갖다 주는 거 다 먹고 내가 우리 아들이 그러면 나는
우리 아들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내쫓아야 돼, 내쫓아야 돼. 네. 아니, 여자분 되게 불쌍하기는 한데 자기의 청춘 다 바쳐서 아이까지 낳고 아니 이거 남자로 느껴지나? 근데 그거는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초등학생 그래도 너무했지. 고등학생이 몰라도. 그 우리 아들 과외할 때 있잖아요. 거실에서 문 열어놓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 혹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그게 참 직업병인 거지. 2011년도에 가수 서태지 씨와 배우 이지아 씨의 이혼 소송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 이제 결혼할 때 당시의 나이가 서태지 씨가 한국 나이로 26살이고 이지아 씨가 20살이었대요. 그러니까 만 나이로 하면 거의 이지아 씨가 18? 뭐 이런 건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결혼할 때 혼인 정령 나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법으로 정해진 나이가 있죠. 만약에 좋아하는 남자 여자 둘이 손잡고 야 우리 결혼하자 하고 자기 둘끼리만 좋아서 결혼할 수 있는 나이. 그 나이는 이제 성년이 된 다음부터는 둘이 좋으면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는 기준이 만 19세죠. 그런데 그거 말고 이번에는 부모님이 우리 딸을 시집 보내고 싶은데 내지는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싶은데 근데 19살은 안 돼요. 그러면 18살이 넘으면은 또 부모가 동의해주면은 또 결혼할 수 있죠. 이혼 사건들 보면은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신 분들이 후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 개인차가 다 틀린데요. 꼭 내 얘기는 아니고 14살에도 사랑은 보이던데. 사랑은 초등학생들도 요즘 해요. 초등학생들도 남자친구, 맞아요. 여자친구 다 데려오는데 이게 좀 성숙하지 못하고 여러 경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혼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 사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부부가 실제로 살면서 혼인 무효야란 말을 하잖아요. 이 사안에서도 이제 혼인 무효 소송 제기했는데 혼인 무효 소송하고 일반 이혼 소송의 차이점을 간단히 한번 설명해 줘봐요. 간단하게 하면 이혼은 혼인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헤어지는 거고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이 혼인은 성립되지 않는 혼인 자체가 없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소송이니까요. 뭐 혼인 성립 안 하는데 이혼이 성립할 수도 없는 거죠.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부모님한테 반항할 목적으로 우리가 혼인신고를 한 거지 결혼을 반대하시니까 둘 다 혼인하려고 신고한 게 아니고 부모님한테 반항하려고 한 거니까 우리 혼인무효소송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소송했는데 기각됐고요. 또 한 사례는 정말 대책 없는 20대였는데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그 사랑의 크기를 증명해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걸 증명을 어떻게 해줄까 했더니 혼인신고해봐. 그래서 둘이 또 장난식으로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소송을 했어요. 20대 이상이면 성년이고 정상적으로 혼인할 신고를 했기 때문에 무효로 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결혼 생활도 안 했는데 딱 이혼 적게 된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예전에 연예인 그런 경우 몇 번 있었어요. 연예인을 너무 좋아하는 팬이 몰래 가가지고 혼인신고하고 와가지고 몇 번 언론에도 소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신분증을 훔쳐다가 몰래 혼인신고하는 경우 이거 형사적으로 처벌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무효되고 위자료도 물어야 되고 이래요. 그런데 이 사례에서처럼 결혼을 하긴 했는데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겠죠? 당연히 이혼 사유 되죠. 장기간 별거가 외도물주 할게 굉장히 중요한 이혼 사유가 된다니까요. 다만 이제 질문을 받죠.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렇게 온라인 상담 질문을 받아보면 6개월 별거하면 자동이혼 된다는데 자동이혼제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많으신데 자동이혼제도는 없어요. 다만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이 나니까 이혼이 되는 거지 자동이혼 제도는 없는데 다만 또 하나 물어보는 게 그러면 얼마나 떨어져 살아야 이혼이 돼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그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한 달을 떨어져 살아도 파탄이 되면 이혼이 되고 30년을 떨어져 살아도 파탄이 되지 않았다 또는 일방의 악의적인 유기다 이러면 이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간 가지고는 결정이 안 나요. 시어머니가 굉장히 미워하잖아요. 어쨌든 네가 내 아들 이렇게 망쳐놨다 하면서 굉장히 뭐 무시하고 폭언하고 괴롭히는데 이제 둘이 이혼을 했을 때 이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가 남편한테 이혼을 청구하는 사유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내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학대를 당했다고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나중에 시어머니를 상대로 별도로 소송 제기하는 게 방법론상은 좋아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남자는 혼인 일사를 판단할 수 있는 나이에 혼인 신고를 했기에 혼인 무효 소송을 인정할 수 없음. 그러나 두 사람은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쌍방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혼할 것을 명함. 단 자녀의 양육과 친권은 아내로 지정한다. 여 변호사만이 알려주는 법률 팁, 혼인
이혼 제대로 알자. 첫 번째, 만 19세 이상 혼인 신고 시 혼인 무효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장기 별거로 인해 결혼이 파탄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세 번째,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는 남편과 이혼 소송 후 별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 사랑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나이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책임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그만큼 책임을 안 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사랑을 하기로 했으면 일단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끝까지 책임지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혼인관계 중에서도 편집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선생님! 코키님! 이거는 뽕짝뽕짝! 잡았어. 안 빨개. 아니면 있잖아, 이마에 지금 파리가 찍힌단 말이야, 진짜. 그죠? 화면에 봐. 요거 머리카락 겹치는 것도 나오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NG라고 Your love's a permanent distraction, a perfect interaction, a feeling.